서울 중구 소재 대형 장례식장 VIP홀. 검은 리본이 휘날리고 국화향이 진동하는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10시 조문객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박진석 회장의 부인 고성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아직 60대 초반이셨는데.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계속됐습니다. 고성희는 3개월 전 쓰러져서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고 결국 가족들은 장례 준비를 시작했던 겁니다. 박진석은 영정사진 앞에 앉아 멍하니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고성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5년 전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박진석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비록 최근 몇 년간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있었으니까요. 박성재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좀 쉬시죠. 제가 조문객 맞을게요. 아니다. 내가 끝까지 지켜야지.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 앞에는 하얀 국화가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코를 찔렀고 스님의 독경 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오후 1시쯤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관 뚜껑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처음엔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죠. 저기, 관에서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한 조문객이 수군거렸습니다. 박성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이 정말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거. 내가 봐도 이상하구나. 박진석도 일어섰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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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례식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귀신 아냐? 관에서 소리가 나다니. 혹시 살아있는 거 아니야? 조문객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공포가 장례식장을 휩쓸었죠. 박진석이 관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당신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은 계속 흔들렸어요. 박성재가 장의사를 불렀습니다. 관 좀 열어봐야겠어요. 하지만 이미 못을 박았는데요. 빨리요. 장의사가 황급히 연장을 가져왔습니다. 못을 하나하나 빼내기 시작했어요. 조문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고 누군가는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못이 빠졌습니다. 관 뚜껑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성희가 눈을 떴습니다. 살려줘.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으아악.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문객들이 뒤로 넘어지고 누군가는 기절했어요. 박진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 고성희는 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박성재가 달려가 그녀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나 어디야? 왜 관 안에? 고성희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영정사진 속 자신을 봤어요. 저게 내 사진?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 죽은 거야? 나 죽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살아 계세요. 의료진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들것이 준비됐고 구급차가 대기했어요. 환자분 맥박 정상이에요. 기적이네요.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고성희는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박진석과 박성재가 뒤따랐죠. 장례식장에 남은 사람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뭘 본 거야?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사진 찍었어? 이거 뉴스에 나오겠는데.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고성희가 관에서 깨어난 것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시간을 3개월 전으로 되감아 보겠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오후 3시 청와대학교 병원 응급실. 26세 남성. 간부전 말기. 의식 저하. 혈압 8050 심박수 불규칙. 한우진이 실려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노랗게 황달이 들어 있었고
복수가 차서 배가 불룩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발은 차가웠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급하게 지시했습니다. 링거 꽂고 산소 포화도 측정. 간 기능 수치 당장 확인.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한우진의 팔에 링거 바늘이 꽂혔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보호자 연락 안 돼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한우진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지갑 속 연락처 카드도 없었어요. 신분증만 덩그러니 들어 있었죠. 이 환자 혼자 사는 건가? 모르겠어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해야 해요.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 수치가 심각해요. 이식 안 하면 3개월 못 버텨요. 바로 그때 응급실 복도에서 지은호가 서류를 들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청와대 병원 신관 인테리어 프로젝트 담당자였어요. 오늘 2층 회의실에서 미팅이 있었는데 일찍 도착해서 병원을 둘러보고 있었죠. 응급실 앞을 지나던 지은호는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남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 나랑. 지은호는 자신도 모르게 응급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자석에 끌리듯이요. 가까이서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선, 같은 얼굴형.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돼. 이렇게 똑같을 수가. 지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6년을 살면서 자신과 이렇게 닮은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거울을 꺼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과 침대에 누운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쌍둥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말씀 안 하셨는데. 지은호는 보육원 출신이었습니다. 5살 때 정순이 어머니에게 입양됐죠. 정순이는 항상 말했어요. 내가 보육원에 왔을 때 혼자였어. 하지만 지금 눈앞의 광경은 그 말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용기를 내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간호사가 돌아봤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환자분 혹시. 지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저 사람이랑 제가 똑같이 생겼어요라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어요. 저 사람 이름이 뭐예요? 개인정보는 함부로 알려드릴 수. 제발요. 지은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랑 제가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혹시 모르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간호사는 지은호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환자와 똑같았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닮을 수가.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한우진, 26세요. 생년월일은요? 1999년 3월 15일. 지은호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자신의 생년월일과 똑같았어요. 저도 1999년 3월 15일이에요. 간호사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쌍둥이? 모르겠어요. 전 입양아예요. 보육원에서 왔어요.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벨이 울린 후 정순이가 받았습니다. 은호야? 엄마.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혹시 쌍둥이야? 엄마, 솔직히 말해줘. 전화기 너머로 정순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야,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엄마, 제발. 나 쌍둥이 맞지? 정순이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래. 사실은 그래. 지은호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은호야, 너 보육원에서 왔을 때 기록에 쌍둥이라고 적혀 있었어. 남자 형제가 있다고. 근데 이미 입양됐다고 했어. 그럼 오빠가 있다는 거야? 그랬었지. 근데 연락이 끊겼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지은호는 응급실 침대에 한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내 오빠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뭐, 병원에 있어. 간부전 말기래.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정순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청와대 병원. 엄마 빨리 와줘. 지은호는 전화를 끊고 한우진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오빠, 26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지은호는 한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꼭 살아야 해. 우리 이제 만났잖아. 2일 후, 한우진이 깼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서 눈을 뜬 그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몸은 무거웠고 입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한우진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중환자실이었어요. 각종 기계가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고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죠. 내가 쓰러졌구나.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화장실에 가려다가 그대로 쓰러졌던 것 같았죠.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간호사가 급하게 나갔습니다. 한우진은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나 죽는 건 아니겠지?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한우진은 그녀를 봤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 사람, 나랑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어요. 깨어나셨네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한우진의 목소리가 거칠게 나왔습니다. 저는 지은호예요. 그리고 지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쌍둥이 동생일 거예요. 한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쌍둥이. 무슨 소리예요? 전 외동아들인데. 정말요? 지은호가 거울을 꺼내 그의 얼굴 옆에 자신의 얼굴을 나란히 댔습니다. 우리 얼굴 좀 보세요. 한우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혔어요. 똑같았습니다. 눈, 코, 입, 얼굴형. 모든 게 똑같았어요. 이럴 수가. 생년월일도 같아요. 1999년 3월 15일. 저도. 그날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한우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쌍둥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저는 보육원 출신이에요. 5살 때 입양됐고 기록에 쌍둥이 오빠가 있다고 적혀 있었대요. 보육원. 한우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보육원에 간 적 없는데 혹시 고성희 씨가 친엄마 맞아요? 네. 그런데 왜 물으시는 거예요?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간 이식이 필요하시죠?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네. 그렇대요. 그럼 어머니는 왜 본인 간을 안 주시는 거예요? 보통 엄마라면 먼저 검사받지 않나요? 한우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신도 이상하게 느꼈던 부분이었으니까요. 고성희는 한우진이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을 때 단 한 번도 자신의 간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계속 다른 기증자를 찾는다고만 했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AB형이요. 저도 AB형이에요. 한우진은 지은호를 다시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어요. 혹시 정말 우리가 남매일까요?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전 거의 확신해요. 지은호가 한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목 좀 보세요. 한우진이 손목을 봤습니다. 작은 점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었죠. 저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어요. 지은호가 자신의 손목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어요. 한우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진짜 쌍둥이네요. 오빠. 지은호가 처음으로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26년 만에 만났네요. 한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동생이 있었구나. 네. 오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6년 만의 재회였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한우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그걸 알아내야 해요.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예요. 지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빠, 저 혼자 조사해봤어요. 고성희 씨 출신지가 어딘지 아세요? 석촌마을이요. 맞아요. 거기서 30년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대요. 고명식이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고명식? 고성희 씨의 의부족발이에요. 한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오빠, 우리 진짜 부모가 따로 있는 거 아닐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한우진은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은호와의 만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쌍둥이, 26년 동안 몰랐던 동생. 한우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니 뭐라도 봐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다가 추천 피드에 웹툰 광고가 떴습니다. 가짜 가족의 비밀, 박영라 작가, 실화 바탕, 충격적인 가족 사기극. 썸네일이 눈에 띄었어요. 한 여자가 두 아이를 데리고 비 오는 밤에 도망가는 그림이었죠.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여자의 표정은 차갑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무심코 클릭했습니다. 웹툰이 열렸어요. 첫 화 제목은 도둑질한 인생이었습니다. 에피소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화 도둑질한 인생. 1995년 석촌마을. 고명식 28은 쌍둥이를 품에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한우진은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그의 인생을 앗아갔다. 남겨진 건 5살짜리 쌍둥이 남매뿐. 그때 나타난 건 고명식의 배다른 여동생, 고순자였다. 오빠 유산은 내가 관리할게. 애들은 내가 키울게. 하지만 고순자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한우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웹툰은 계속됐어요. 고순자가 보험금을 챙기고 조카들 중 한 명만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재벌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조카를 자신의 친아들로 속이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설마. 한우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웹툰 속 이야기가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그리고 고성이의 출신지인 석촌마을이 배경이라는 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일치했죠. 에피소드를 끝까지 읽은 한우진은 댓글창을 내렸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유유설 1234, 작가님, 이거 너무 소름이에요.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요? Movie Lover, 실화라고 했잖아요. 어디선가 진짜 일어난 일이래요. 캣덤, 저 여자 진짜 악마네요. 조카들을 이렇게 이용하다니. 한우진은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정맘 작가님 이거 실화 아니에요? 저희 동네에도 똑같은 일 있었는데. 석촌마을에서 30년 전에 고명식이라는 분이 돌아가시고 여동생이 조카들 데리고 도망갔어요. 지금 어디서 재벌 부인으로 산다는 소문이 있어요. 한우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석촌마을, 고명식, 30년 전, 재벌 부인.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어요. 한우진은 즉시 답글을 달았습니다. 우주한 혹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연락 가능하신가요? 정말 급합니다. 답글을 올리고 한우진은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는 감히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5분, 10분이 지났습니다. 한우진은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15분쯤 지났을 때 알림이 왔습니다. 다정맘, DM 보냈어요. 확인해 주세요. 한우진은 급하게 DM을 열었습니다. 다정맘, 안녕하세요. 저는 김다정이라고 합니다. 석촌마을에서 60년 살았어요. 고명식 씨는 제 고향 친구였고 그의 여동생 고순자도 알아요. 혹시 당신이 그 조카인가요? 한우진은 손이 떨려서 제대로 타이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주한 저는 한우진입니다. 고성이 아들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쌍둥이 동생을 만났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정맘 고성이. 그게 고순자가 지금 쓰는 이름인가요? 우주한, 네. 그런 것 같아요. 다정맘, 세상에. 그 도둑년이 이름까지 바꿔서 재벌가에 시집갔구나. 애들아, 내일 만나요. 꼭 만나서 이야기해야 해요. 한우진은 다음날 오후 2시 청와대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한우진은 전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나를 속인 걸까? 나는 누구지? 천장을 바라보며 한우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6년간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청와대 병원 근처 따뜻한 카페. 한우진은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의사는 절대 안정이라고 했지만 이건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어요. 지은호도 함께였습니다. 두 남매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렸죠. 오후 2시 10분 문이 열리고 60대 중반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김다정이었어요. 그녀는 한우진과 지은호를 보자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세상에, 쌍둥이구나. 김다정은 천천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명식 오빠, 닮았어. 너희들, 명식 오빠가 누구세요? 한우진이 물었습니다. 김다정은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흑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쌍둥이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명식 오빠야. 그리고 이 품에 안긴 아기들이. 김다정이 한우진과 지은호를 번갈아 봤습니다. 너희들이야. 딱 봐도 알겠어. 지은호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 고명식 오빠는 1997년에 결혼했어. 아내 이름은 강미래. 정말 착한 사람이었지. 김다정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1999년 3월 15일 쌍둥이를 낳았어. 아들 우진이, 딸 은호. 오빠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럼 우리 엄마는요? 한우진이 물었습니다. 강미래 씨는 출산 후 몸이 약해졌어. 그리고 1995년 명식 오빠랑 함께 교통사고로. 김다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둘 다 돌아가셨어.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지. 트럭이 신호를 못 보고. 지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모였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고성이는요? 김다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성이, 아니, 그 애 본명은 고순자야. 고순자요? 그래. 고명식 오빠의 배다른 여동생이지. 같은 아버지, 다른 어머니. 김다정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명식 오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순자가 나타났어. 오빠 유산을 정리한다고. 보험금이 3억이었고 땅도 좀 있었거든. 그리고 너희들을 데려갔지. 오빠 자식들이니까 당연히 순자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김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후에 소문이 들렸어. 순자가 조카들 중 아들만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다고. 딸은 보육원에 버렸다는 거야. 지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버려진 거예요? 그래. 미안해. 애야. 우리도 몰랐어. 순자가 너희 둘 다 잘 키우는 줄 알았지. 김다정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 서울 어딘가에서 돈 많은 남자랑 재혼했다는 소문만 들렸지. 한우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저를 데리고 박진석 회장님을 만난 거예요? 아마 그럴 거야. 순자는 원래 야망이 컸거든. 가난한 시골 생활이 싫었어. 그래서 조카를 이용한 거군요. 한우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김다정은 한참을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정말 고생했겠구나. 그런데 김다정 아주머니는 어떻게 저희를 찾으셨어요?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박영라 작가 웹툰 봤어. 가짜 가족의 비밀. 그거 우리 동네 이야기거든. 실화였어요? 그래. 작가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똑같아. 그래서 댓글을 달았지. 김다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가 석촌마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왔어. 고명식 오빠 가족관계 증명서. 서류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고명식 배우자 강미래, 자녀 한우진남, 지은호여, 1999년 3월 15일 출생. 한우진은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부모님, 진짜 계셨구나. 그래. 그리고 너희를 정말 사랑했어. 김다정이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 고순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한우진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밀 아지트로 향했어요. 박성재가 마련해준 오피스텔이었죠. 형, 도와줘. 한우진은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아, 넌 지금 어디야? 어머니가 난리 났어. 흥신소까지 풀었다고. 형, 나 큰일 알아냈어. 한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친엄마가 아닐 수도 있어. 전화기 너머로 박성재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유전자 검사 좀 해줄 수 있어? 엄마랑 나랑. 박성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진아, 이거 엄청 큰일이 될 수도 있어. 확실해? 확실하지 않아서 확인하는 거야. 알았어. 어머니 머리카락 필요해. 구할 수 있어?
집에 가면 빚에 있을 거야. 형이 좀 가져다 줄래? 알았어. 내일 가져갈게. 한우진은 다음으로 이지환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환아? 형님, 어디 계세요? 사모님이 미쳐가시는데요. 이지환은 박영라의 운전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천재 해커였죠.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화이트 해커로도 활동했던 경력이 있었어요. 지만아, 나 급한 부탁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석촌마을 주민등록 기록 좀 해킹해 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이지환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그거 불법인데요. 걸리면 저 감옥 가요. 제발,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한우진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쌍둥이 동생을 만난 것, 김다정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 그리고 고성이가 고순자일 가능성. 이지환은 한참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진짜 큰일이네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근데 시간 좀 걸려요. 주민등록 서버는 보안이 빡빡하거든요. 얼마나? 이틀. 길면 사흘? 고마워. 지환아. 형님. 조심하세요. 사모님이 정말 미쳐 돌아가시던데. 전화를 끄는 한우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아니. 고순자. 한우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성재가 봉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가져왔어. 봉투 안에는 고성이의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어요. 형. 고마워. 우진아. 이거 결과 나오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 준비됐어? 준비 안 됐어도 해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 박성재가 한우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았어. 내 친구 중에 청와대 병원 의사 있어. 이지혁이라고. 걔한테 부탁해볼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내 대학 동기야. 완전히 믿을 수 있어. 그날 저녁 박성재는 이지혁을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이자 절친이었죠. 성재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만나자고. 지혁아. 부탁이 있어. 박성재가 샘플 2개를 내밀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좀 해줘. 비밀리에. 이지혁이 샘플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누구 거야? 한우진이랑 고성이. 뭐? 우진이 어머니? 응. 근데 친자 관계가 의심돼. 이지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재야. 이거 진짜 큰일인데. 나도 알아.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알았어. 일주일 걸려. 고마워. 한편 이지환은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복잡한 코드가 떠 있었어요. 주민등록 서버에 접근하려면 여러 단계의 보안을 뚫어야 했죠. 이거 진짜 빡세네. 이지환은 커피를 들이키며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새벽 3시, 드디어 첫 번째 방화벽을 뚫었어요. 좋아.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보안 단계가 남아 있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지환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눈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머리는 산발이 됐죠. 하지만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이제 됐다. 화면에 1995년 2000년 석촌마을 주민등록 기록이 떴어요. 이지환은 고명식을 검색했습니다. 기록이 나타났어요. 고명식 1967년생, 사망 1995년 8월 23일. 배우자 강미래 1970년생, 사망 1995년 8월 23일. 자녀 한우진 1999년 3월 15일생. 지은호 1999년 3월 15일생. 있다. 이지환은 급하게 한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찾았어요. 정말? 네. 고명식 씨 기록 있어요. 그리고 형님이랑 지은호 씨가 친자식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한우진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지환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형님. 이지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고순자라는 이름도 찾았어요. 고명식 씨 배다른 여동생으로 나와요. 그래서 1996년에 이름을 바꿨어요. 고순자에서 고성이로. 한우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어요. 고성이는 한우진이 사라진 후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녀는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찾아요. 아들이 사라졌어. 하지만 한우진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성재가 비밀 아지트에 숨겨뒀거든요. 고성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고명식이 나타났어요. 순자야, 내 새끼들 어디 있어? 오빠, 미안해. 나도 살아야 했어. 내 새끼들 팔아먹고 살았냐? 고성이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번진 화장, 떨리는 손. 내가 뭘 잘못했어. 나도 살려고 한 것뿐인데. 이지혁이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성재야, 결과 나왔어. 박성재, 한우진, 지은호가 모여 있었습니다. 한우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피검사자 한우진, 고성이. 결과 친생자 관계 부정. 혈연 관계 0%.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어. 지은호가 오빠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박성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진아, 이지환이 찾아낸 기록이야. 서류에는 30년 전 호적 등본이 있었습니다. 고명식 배우자 강미래, 자녀 한우진남, 지은호여, 1999년 3월 15일 출생. 너희 친부는 고명식이야. 그리고 고성이는 고명식의 배다른 여동생, 고순자고. 한우진은 벽에 기대 섰습니다. 25년 동안. 거짓말이었어. 한우진은 눈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형들, 도와줘. 이제 끝낼 거야. 어떻게? 직접 물어볼 거야. 왜 그랬는지, 왜 우리를 이용했는지.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근데 장소가 중요해. 공개적으로 해야 도망 못 가. 어디가 좋을까? 박가 가족회의. 다음 주 일요일에 있어. 할아버지 제사 날이거든. 거기서? 응. 친척들, 임원들 다 모여. 거기서 폭로하면 고성이는 끝이야. 일요일 오후, 박진석의 본가, 대저택 거실에는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깥 친척들, 회사 임원들, 그리고 고성이. 고성이는 검은 한복을 입고 우아하게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우진이가 아직도 안 나타났어. 뭔가 이상해. 박진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제사도 지내고 중요한 가족 회의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한우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은호가 있었어요.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우진이다. 옆에 여자는 누구야? 쌍둥이 아냐? 똑같이 생겼네. 고성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진아. 한우진이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제 쌍둥이 동생 지은호입니다. 장내가 떠들썩해졌습니다. 박진석이 일어섰습니다. 우진아, 이게 무슨 소리냐? 회장님. 한우진이 고성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는 제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고성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진아, 내가 무슨 소리를. 닥치세요. 한우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고순자, 제 친아버지 고명식의 배다른 여동생이죠. 박성재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서류들이 떴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한우진과 고성이는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1999년 호적 등본입니다. 한우진과 지은호는 고명식과 강미래의 친자녀입니다. 1995년 교통사고 기록입니다. 고명식 부부가 사망했고 쌍둥이 남매가 고아가 됐습니다. 증거들이 차례로 화면에 떴습니다. 한우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고순자는 오빠가 죽자 보험금과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조카인 저와 지은호를 데리고 첫 번째 남편을 속였죠. 그 남편이 죽자 재산을 챙기고 저만 데리고 박진석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지은호는 보육원에 버렸습니다. 여자아이는 쓸모가 없다고 판단해서요. 지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26년 동안 왜 버려졌는지 몰랐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정순이 어머니께 입양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제가 버려진 이유를요. 고성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박진석이 다가왔습니다. 오해. 유전자 검사가 오해야? 회장님. 저는 우진이를 사랑했어요. 25년간 키웠잖아요.
사랑? 한우진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한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당신은 날 도구로 썼어요. 재벌가에 들어가기 위한 티켓으로요. 그리고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당신은 단 한 번도 본인 간을 준다고 안 했어요. 당연하죠. 우린 남이니까. 고성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우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경찰에 고소할 겁니다. 사기죄, 아동유기죄, 횡령죄로요. 하지만 그 전에 묻고 싶어요. 왜 그랬어요? 왜 우릴 이용한 거예요? 고성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살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6살.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조카 둘을 어떻게 키워.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어. 그래서 조카들을 이용한 거예요?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남자아이는 데리고 여자아이는 버렸죠? 고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내일 온다고 했어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그녀는 서랍을 열어 수면제 병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게 나을지도. 하지만 손이 떨려 병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석이었어요. 당신. 박진석은 말없이 고성희 앞에 앉았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소? 미안해요. 25년 이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알아요. 그 시간이 전부 거짓이었소? 고성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진짜였어요. 우진이를 키운 것도 진짜였고요. 하지만 은호는 버렸잖소. 그게 제일 후회돼요.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이미 늦었소. 박진석은 일어섰습니다. 내일 경찰과 함께 가시오. 도망치지 말고. 한우진은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상태가 악화됐거든요. 이지혁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우진아, 기증자 나타났어. 정말요? 응. 익명이야. 근데 적합성 검사 결과 완벽해. 누구예요? 말 안 해줬어. 근데 이지혁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고성희 씨 혈액형이 뭐야? AB형요. 그 사람도 AB형이래. 한우진은 침묵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한우진의 병실에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발신인 없는 편지였어요. 우진아? 엄마라고 부를 자격은 없겠지. 고모도 아니고 그냥 고순자야. 내일 내 수술이래. 기증자가 나타났다며. 다행이다. 사실 그 기증자는 나야. 익명으로 신청했어. 내가 25년간 내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것도 모자라. 하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경찰에 자수했어. 내일 수술 끝나면 구치소로 갈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25년간 내 아들처럼 살아줘서. 비록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너를 키우는 동안만큼은 진짜 엄마였던 것 같아. 건강하게 살아라. 은호도 잘 챙겨주고. 고순자. 한우진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고성희와 한우진이 나란히 수술대에 올랐어요. 이지혁이 집도이었습니다. 수술 시작합니다. 8시간의 긴 수술이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박진석, 지은호, 박성재, 이수빈이 기다렸어요. 수술 중입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오빠가 살게 해주세요. 제발. 오후 7시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지혁이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두 분 다 안정적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일주일 후 한우진이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 침대에는 고성희가 누워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마워요. 한우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알아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우진아.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은호도 그렇고. 그래. 당연해. 경찰이 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퇴원하는 즉시 구치소로 갈 예정이었어요.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 고순자는 사기죄, 아동유기죄로 기소됐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을 기증하고 자수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선고형을 낮춰 구형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고성희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진이와 은호에게요. 그녀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를 처음 본 건 1999년 3월이었어. 오빠가 쌍둥이를 안고 웃고 있었지. 그때는 몰랐어. 내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고순자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단, 사회봉사 500시간,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5억 원을 배상하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2024년 12월, 장례식장. 고성희가 관에서 일어난 사건. 기억하시죠? 사실 그건 꿈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재판 후 사회봉사를 하던 중 과로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3개월간 혼수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박진석은 장례 준비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고성희가 깨어난 거예요. 관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은 고성희가 혼수 상태에서 꾼 꿈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한우진은 완전히 회복했고 지은호와 함께 두 번째 인생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는 결혼했어요. 박성재와 이수빈도 약혼했고요. 어느 봄날 한우진은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고성희가 그곳에 있었어요. 장례식 소동 후 건강이 나빠져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죠. 왔니? 네. 한우진이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그럭저럭. 살아있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고성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아, 은호는 잘 있니? 네. 결혼했어요. 이지혁이라고, 의사요. 그래. 다행이다. 다음에 같이 올게요. 아니야. 안 와도 돼. 나 같은 사람. 아직은 힘들어요. 솔직히. 한우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고마워. 한우진은 일어섰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우진아. 네. 너를 낳진 못했지만 키운 건 진심이었어. 그것만은 믿어줘. 한우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2년 후 지은호는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명식이었어요.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었죠. 한우진은 두 번째 인생 재단을 통해 500명 이상을 도왔습니다. 박진석은 은퇴 후 재단 이사장으로 일했어요. 박성재와 이수빈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박영라의 웹툰 가짜 가족의 비밀은 드라마로 제작됐고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김다정은 손녀 같은 지은호를 돌보며 행복하게 지냈어요. 고성희는 요양원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가끔 한우진이 찾아왔고 지은호도 1년에 한 번씩 얼굴을 비췄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나름대로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우진과 지은호는 아버지 고명식의 묘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지은호가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비록 아버지 얼굴은 기억 못하지만 우리는 행복해요. 한우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저희 둘이 다시 만났어요. 25년 만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두 남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삶이었지만 진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의 날들은 정말로 화려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